개와 사람의 차이가 뭐냐? 개는 짖고 사람은 질문하고, 질문하는 데에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질문하지 못하면 그거는 공산주의예요. 질문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거는 공산주의예요. 사람은 질문하게 돼 있고 대답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주제와 약간 빗나간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질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 젊은이들을 여러분보다 우수하지 않아요. 단 유대인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노벨상 몇 개 받았죠? 예? 몇 개 받았어요, 노벨상? 질문하는 능력이 있는데도 질문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Alright. 오늘 주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우리.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질문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또 신학적인 질문도 될 수 있어요. 신학은 뭐냐?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인간이 뭐죠?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분류하죠? 여러분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맞아요 하는 사람이 몇 분 안 계시네? 저 뒤에서는 답이 안 나오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짐승이에요? 요쪽에 계신 분들은 식물이에요? 여러분 식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한문으로 쓰면 인간, 한국말로는 사람. 사람이 뭐냐? 사람은 어떤 존재죠?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짐승과 사람 사이에 가장 극명된 차이가 뭐죠? 네? 손 들고 말씀해 보세요. 크게. 마스크 벗고. 잘 안 들려서 그래요. 네. 잘 안 들려요. 마스크 벗고 분명하고 낭낭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 이상. 아, 여기 칠판이었구나. 이상을 가지고 사는 멋진 말이에요. 사람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이 좀 이상하죠? 짐승들이 볼 때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 이상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이상을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괜찮아요. 놔두세요. 이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 순수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꿈, 이상, 비전, 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이 이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 무슨 능력이 있는 거죠? 생각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뭐냐 질문하면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지 못하면
인간처럼 생겼지만은, 이 하드웨어는 인간처럼 생겼지만은 실제적으로 인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가 만들었죠? 인간의 존엄, 인간이 왜 존엄하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존엄하냐? 여러분 집에 개를 기르는 집 손들어 보세요. 집에 개가 있는 집,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세 분밖에 안 계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집에 개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개가 없네. 여러분 집에 개가 있고 여러분이 있어요. 개에게 존엄이 있나요? 개와 여러분이 있을 때 누가 존엄이 있고 누가 존엄하지 않은 것입니까? 개는 존엄하지 않아요. 사람은 존엄해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 그래서 소방대원이 여러분 집에 구출하러 왔을 때 개와 사람 중에 누구를 먼저 구출해야 할까요? 뭐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둘밖에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람은 셋이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있다. 넷을 다 구출할 수가 없을 때 버려야 될 게 뭐예요? 개 먼저 하고 사람 하나 버려요? 아니죠. 사람을 먼저 구출하고 개를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왜요? 사람이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학교에서는 인간을 창조했다고 배웁니까? 진화했다고 배웁니까? 진화론의 문제는 뭐냐? 인간을 짐승과 평준화시킨 거예요. 진화론이 이 진화론 학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냐?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모든 삼라 만상,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것, 특별히 지구에 있는 식물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생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평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짐승과 같게 만드는 게 진화론인 거예요. 그것이 옮겨 붙은 게 뭐냐? 공산주의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개를 죽이는 것이나 나무를 하나 자르는 것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좌파 운동, 주사파 운동 한 사람들 보면 그 여성 동지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게 굉장히 많아요. 같이, 여러분 남자가 더 귀해요? 여자가 더 귀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귀해요? 빨리 말해. 생각하면서 말 안 해요. 둘 다 귀하죠? 둘 다 사람이죠? 여자는 짐승이에요? 남자만 인간이에요?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둘 다 존엄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여자를 성적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여성에게 부여하지 않거나 희박하게 부여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초한 것이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에요. 사람을. 짐승은 짐승대로 창조했고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한, 이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이 장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고 위대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누구의 모형을 따라서 만들었죠? 우리가 뭘 만들려고 그러면은 피아노를 만든다고 그러면, 내가 피아노 공장을 한다, 새로 피아노 만든다 그러면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비슷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는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긴 모습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에 어디든지 자유롭게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이 위대한 거냐고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은 그게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성질과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누구를 닮을까? 이름이 뭐죠? 김규민. 김규민 씨가 나중에 미스 장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 그럼 이 아이가 누구를 닮을까? 어?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강아지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 김규민 씨.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았겠어요? 어? 김규민 씨를 닮았지. 그렇죠? 미스 장하고 결혼했으니까 김규민 씨나 미스 장을 닮든지 아니면 둘을 짬뽕을 해서 닮든지. 안 그래요? 규민 씨 집에서 보면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민증 까봐. 안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닮았겠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하고 나를 보면 우리 아버지 모르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알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나를 만나서요, 우리 집에 찾아오다가 길에서 나를 만나면 너 고 아무개 씨 아들 맞지? 이래. 옛날에. 왜냐면 완전 내 복사판이에요. 복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우리 개를 길렀지만은 우리 집에서는 내가 굉장히 존엄한 거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왜? 내가 누굴 닮았기 때문에. 네? 아버지 닮았으니까. 내 여동생은 엄마 닮았어. 내 남동생 엄마 닮았어. 그러니까 우리 셋은 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근데 개는 이따가 죽어도 뭐 조금 슬펐지, 그렇다고 뭐 3년상을 지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존엄한 존재들이다. 근데 이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은 이걸 영어로 personality라고, personality. 인격이라고 하는 각자의 특성을 말하는 건데 그 각자의 특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르다와 틀리다, 다르다와 틀리다의 혼란을 많이 해요. 그걸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을 해.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여기 규민이하고 이름 뭐죠? 뭐라고? 정유호 씨. 김규민 씨와 정유호 씨였어요. 둘이 생긴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 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서 인간은
멋진 거예요. 인간이 다르기 때문에 멋진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름 뭐예요? 네. 김현아 씨? 김현아. 이름 멋있다. 김연아하고 김규민하고 같아달라요. 같은 김씨라도 달라. 누가 더 이뻐? 누가 더 이뻐? 예? 김현아가 더 이쁘지. 누가 더 씩씩해? 누가 더 씩씩해? 김현아가 더 씩씩한가? 예? 김규민이 나는 더 씩씩하리라고 봐. 에? 아니 씩씩거리지 말고 씩씩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이게 매력이 있는 거야. 똑같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다 달라. 인격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이에요. 그거 말고 생각하는 힘, 개성, 옷을 입는데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오늘도 아까 여기서 문간에서 목사님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다 뭐를 입고 있었다? 양복 입고 안에 무슨 샤츠를 입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뭘 맸다? 넥타이.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다 똑같이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천편일률. 여러분 그거 몰라요?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나는 천편일률 제일 싫어해. 여러분 천편일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은요, 약간 뜨악해. 목사님 보면 내가 딱 목걸이하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여러분 집 랭글러라고 알아요? 집 랭글러. 거기 좀 찾아가지고 한번 띄워봐요. 집 랭글러. 집 랭글러. 다 목사님들이 세단 차를 타고, 세단이라면 승용차 편안한 거. 난 그거 못 타. 집 랭글러. 남자가 말이야, 좀 남자다워야지. 안 그래? 여기 나가면 내 차 여기 서 있어 밖에. 지프 랭글러. 이 지프 랭글러는 나는 미국에서나 어디 나라 살든지 지프 랭글러만 타. 왜? 이 차는 전천후 차량이야. 어디든지 못 가는 데가 없어. 모래밭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갈밭도 갈 수 있고, 바위 투성이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도 개울에도 갈 수 있어. 지난 여름에 7월인가 홍수가 났어 우리나라. 근데 이제 원주에 갔어요. 원주에 가서 집회가 있었는데 원주 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차들이 수십 미터 서 있는 거야. 저 왜 서 있나? 난 알 수가 있어야지. 한참 보니까 이 길이 끊어진 거야. 이 물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옆길로 쭉 가보니까 내 차는 옆길로 갈 수 있거든. 옆길로 쭉 가서 보니까는 막 물이 수십 미터 물바다인 거야. 내가 저 길이 끊어졌구나. 그럼 이게 길이 몇 미터 끊어졌을까? 한 5, 6미터? 뭐 몇 미터 올라. 아무 차도 못 가는 거예요. 나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이 팍 그래갖고 거기 가서 콱 들어갔었는데 차가 탁 처박혔다가 우악 올라 쫙 가니까 누가 박수를 쳤겠어요?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야. 누가? 내가 친 거야. 나 혼자 박수를 막 친 거예요.
딱 뒤돌아보니까 차들이 그냥 서 있는 거야. 이 사람의 개성이 다른 거예요. 나는 저 차밖에 안 타는 거예요. 저 차를 타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목사님, 저 강의 중이에요. 내가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아, 이거 꺼야 되겠다. 이걸 전화를 꺼야 되겠다. 아이, 참네. 꺼버리고. 이 차를 딱 타면은 높이가 버스 비슷해. 버스에 탄 사람 내가 다 들여다볼 수 있어. 버스에 다 들여다볼 수 있어. 딱 하면 승용차 안에서 여자와 남자 둘이 손잡고 있는 거 다 보여. 내가 딱 창문 내리고 뭐 하는 거야? 그걸 깜짝 놀라가지고 막 차가 후두루들해. 제 차가. 그 사람이 개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그 인격에는 개성이 있는 거야. 개성이 있기 때문에 멋있는 거야. 개성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개성이 없다고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멋있게 사는 게 개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개성을 존중하는 서로의 그 어떤 그 바라봄,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내가 잘할 적에는 모든 걸 다 똑같이 해야 돼. 식당에 가서 뭐 먹을 적에 오늘 내가 쏠게!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가. 그 식당에서 그러면 사장이 어른이니까 직원들이 물어봐. 사장님 뭐 드실 거예요? 그럼 난 뭐 아침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나 짜장면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이러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딴 거 주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맛있는 거 먹어, 비싼 거 먹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는 짜장면을 한대.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시큰둥하게 나도 짜장면. 그러면 나도 짜장면. 전부 짜장면 먹는 거야, 그날.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아주 재미없어요. 먹고 싶지도 않아. 그럼 가서 자기가 제일 비싼 걸 주문을 해야 다른 사람이 딴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해. 뭐든지 똑같이 해. 똑같이 해, 뭐든지. 그래서 인간 가치를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개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술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거 좋아하고. 가만히. 이 사람 철학자야.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오징어 좋아. 어떤 사람은 볶음밥 좋아하고. 다 다른 거예요. 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1981년에 여러분이 태어나려고 생각도 안 했을 때 내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더니 거기는 정말 거기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갔더니 내가 간 동네에서 눈이 제일 작은 사람이 나야. 눈이 제일 작아. 내가 거기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할머니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세진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 미국 사람인 거 알죠, 여러분? 몰라? 응. 그래서 미국 할머니가 나한테 물어봐. 너는 눈이 그렇게 작은데 뭐 보이니? 그래. 뭐가 보이니? 그래. 그래서 내가 할머니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원래 이 조리개가 작아야 초점이 분명하게 맺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게 뭔 소리냐 그래. 그래서 내가 취미가 카메라거든요. 사진. 그래서 카메라를 꺼내놓고 카메라 조리개가 크면 다 열면 상이 초점이 맺히는 데만 맞추고 조리가 작으면 쭉 전부 다 초점에 맞거든요.
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오, Koreans are very smart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어떻다? 똑똑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쟤는 초점이 분명한 애, 이렇게 내가 별명이 붙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 생각하는 힘, 그리고 그에 따른 인격 안에서 개성, 그게 있어야 인간의 가치가 같은 가치의 그 높이랄까, 기준이랄까, 이런 건 같을 수 있지만은 그 맛이라고 할까, 삶의 그 양태라고 할까, 살아가는 방향이라고 할까, 그 자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할 때 그 다른 생각하는 사람을 이상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오늘날 위대한 것들을 다 발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발명한 사람, 카메라 발명한 사람, 다 이상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비행기 발명한 사람. 비행기 누가 발명했죠? 비행기 누가 발명했어요? 에? 라이트 형제. 형제가 둘인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게요? 그 사람들한테 나는 새처럼 날고 싶다. 이거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이상한 생각이 아니에요? 남들은 다 웃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새를 연구하고 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새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띄우고 계속 처박히는 거예요. 그게 뜰 수가 있겠어요? 미국에 가면은 그 노스 캐롤라이나라고 하는 그 주가 있는데 그 주에 해변이 있는데요. 그 해변에 모래밭이 있어요. 그 모래밭에서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띄우는 실험을 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했는데 어느 날 딱 10초간 약 1m 정도 떴어. 몇 초간? 10초간 1m 정도 떴어.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해요. 야! 우리는 날 수 있다. 여러분 왜 얼굴에 감동이 안 보여? 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고요. 그 1000만 분의 1의 가능성, 거기에 자신을 투자한 사람들인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날고 싶다 하는 것이 사람의 인구, 그 당시 인구 50억 중에서 나는 날고 싶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됐겠어요? 100명이 됐을지 있었겠지만 많지 않았겠죠. 그 중에서 그것을 나는 것을 실현한 사람은 프랑스에도 날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독일에도 날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룬 사람은 미국의 라이트 형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것,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다 똑같이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되고 다 똑같이 초등학교 교사 시험 보고 다 똑같이 뭐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응 그 자신의 적성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리 가는 것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자기의 적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냐, 달란트 또는 적성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 그게 여러분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가치와 여러분의 능력적인 가치가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나는 적성이 뭐다라고 하는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뭐예요? 그림 잘 그려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오케이. 그림 그리면은 가난하게 살 텐데?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나는 어려서 나도 그림을 좋아했어요. 내가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그림 대회 나가잖아. 강원도에 그림 대회 나가면은 내가 항상 상을 받았어. 근데 내가 오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난 그림을 안 그리고 있어요. 이유는 뭐게요? 이유는 뭐게요? 우리 아버지가 그림쟁이 되면은 그때는 환쟁이 되면은 배를 고른다.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게 했어. 그런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가 극복할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국민학교 5학년 때 나는 우리 집에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못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녔어요. 묻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묻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때는 그걸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그 국민학교 다닐 적에 초등학교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림 선생님이 새로 왔어. 그때는 국민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모든 과목 다 가르쳤는데 음악하고 미술은 전담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미술하는 선생님이 다른 데로 전근을 가고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남자 선생인데 털보야. 털 이렇게 나고 이 손이 하나가 마비된 분이야. 손이 하나 마비됐어. 못 써. 그래서 오른손이 마비됐던가 왼손으로 그릴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미술을 그리는데 숙제를 내줬어. 숙제를 내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집에 가서 이 도화지에다가 산을 원근법에 의해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원근법에 의해서 그려오라. 그래서 내가 산을 그렸어요. 근데 나는 강원도 살았거든. 화천 알아요, 여러분? 화천, 강원도 화천. 거기 있는 게 산하고 산뿐이야, 거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앞에 산이고 뒤를 돌아보면 산이고 어디든지 산밖에 없어. 그래서 산을 그렸어요, 내가. 갖고 왔는데 산을 그릴 적에 이렇게 산등성을 그리고 여기 진하게 칠을 하고 이쪽을 오면서 연하게 칠을 하고 또 산 하나 그리고 여기 진하게 칠하고 여기 연하게 칠하고 이렇게 산을 그렸어요. 딱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학교를 갖고 갔어. 그래서 그 다음 주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다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 고세진.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거 누가 그렸어? 그래서 제가요. 그랬더니 딱 선생님이 딱 멈추더니 누가 그렸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리 나와. 그래서 내가 여기 나왔어. 누가 그렸어? 바른 대로 말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내 귓방망이를 딱 때린 거야. 그래갖고 멍하게 서 있다가 맞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교실 바닥에 팍 쓰러진 거야. 선생님 그때는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선생님이 애들 많이 때렸거든. 근데 내가 반장이었어요. 내가 항상 반장했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게 막대기인데 선생님 항상 들고 다니는 막대기인데 그걸로 나를 막 때리는 거야. 거짓말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잖아. 선생님이 볼 때 이건 누가 그려줬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날 엄청나게 맞고 울면서 그림을 다 찢어버렸어.
그때부터 그림을 안 그린 거예요. 학교 때는 지금은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화, 교내 미화 주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청소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그려 붙이고 막 그랬는데 그림 그려 붙이고 이거 다 내가 했거든요. 하나도 안 해. 그때부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린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쓴 에세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어떤 아이의 개성이라든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 아이의 적성이라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인간이 학교 선생님을 한 거야. 한편 고맙기도 하지. 왜냐하면 내가 그림 그리냐고 밥을 못 먹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치? 그렇지만 내 성격상 내가 그림을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내가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있을걸? 내가 아마 좀 세계적인 거장이 돼 있을 텐데 지금쯤. 그리고 떼돈을 벌어갖고 여러분한테 장학금도 주고 그랬을 텐데. 특히 여기 그림 그린다는 사랑하는 여학생에게. 자기 적성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적성이 뭐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럼 노래를 계속 불러. 막 뒤에서 노래를 불러. 왜 안 부르냐고. 자기 적성이. 꼭 대학 가서 사나? 지금 대학 가도 본전이 안 나와.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이게 군포는 좀 조용한 데인가 봐.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그 존엄성 위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힘, 인격, 그리고 적성, 개성 이런 것이 뭉쳐져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과 달라서 인간 사회에 인간 가치를 유지하는 기본적으로 흐르는, 사람은 다 개성이 있지만은 다 같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 룰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때 인간의 가치도 함께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자기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창문에서 뛰어내렸어. 그래서 살았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가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륜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어떤 여자와 그 여자의 어머니를 동시에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여자를 강간하지 않아도 그 여자를 보고 그런 생각만 해도 이미 강간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격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격은 뭐냐면은 굉장히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야 가치가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개는 그렇지 않아요. 개는 내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는데 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럴 때 인간의 가치가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인간에 대한 그 윤리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살아갈 윤리를 다 해놨어요. 뭐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근데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부모를 명예롭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 뭐라고요? 네,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실제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너의 부모를 명예롭게 하라. 와, 멋지잖아요? 멋지잖아. 우리나라는 어버이날, 우리나라는 아버지 날이 없는 아주 더러운 나라예요. 원래 어머니 날만 있다가 아버지들이 불평을 하니까 어버이날이라고 하긴 했지만 맨날 엄마만 높여주잖아 우리. 그렇잖아, 그렇지? 아버지들이 일생을 바쳐가지고서 가정을 먹여 살렸는데 애들은 다 엄마 편이야. 너무 슬퍼. 너무 슬퍼. 근데 그래서 어버이날 뭐 꽃 따라 드리고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갖고 무슨 뭐 내가 뭐 직장에서 돈 벌으면 부모님한테 뭐 용돈 주고 뭐 그런 것을 공경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명예롭게 하라. 와, 멋지잖아. 민균이 규민이 규민이가 딱 어디 가면 누구 집 아들이야. 대단하네. 응? 그래가지고 민균이를 보면 규민이? 규민이를 보면 사람들이 규민이의 부모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기본 뜻인 거야. 그게 사람이 자기 부모에 대한 윤리인 거예요. 왜 이렇게 낙담하고 앉아 있는데 자기는? 응? 그대 이름은 뭐예요? 응? 박지훈이? 박지훈 힘내. 박지훈 힘내.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안 지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거 인간 가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요? 거짓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정말 굉장히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여러분 혹시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알아요? 도산 안창호? 지금 살아계셔요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국민 계명운동을 했는데 서울의 대학로에 가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석상이 있어요. 돌로 만든 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조선 사람은 그때는 조선이에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야 아직. 조선 사람은 다 좋은데 머리도 좋고 정도 많고 뭐 가족 간에 살아가는데 아주 협동심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딱 하나 나쁜 게 있다. 뭐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동포여 죽더라도 정직하라. 죽더라도 정직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80년이 지났는데 지금 대한민국 2023년에 보면 거짓말이 너무나 많은 거야. 거짓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로 먹고 살아. 어? 그리고 심지어 교육자도 거짓말쟁이하고 군인도 장군들도 거짓말하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은 종교인들도
종교인들 중에는 뭐 불교인도 있고 뭐 원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 기독교인 다 있는데 종교인들 중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절대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성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성세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를 본받으면 안 돼. 여러분 부모님이 거짓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본받으면 안 돼. 정직해야 돼. 내가 서양에 가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도 살아봤고 이스라엘에 내가 14년 살았거든요. 미국에도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 사회가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거짓말 한번 한 것이 딱 알려지잖아요. 다 사회에서 매장돼요. 교수도 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고 신문에 나고 그래도 국회의원 계속하고 있어. 이게 말 돼야 안 돼요? 이름 뭐예요? 괜히 앞에 앉았다 생각하는 거 지금? 김 뭐예요? 성민이요. 성민이. 성민원에 딱 맞는 사람이네. 김성민 씨, 이게 말 돼요 안 돼요? 김성민 거짓말 하는 거 좋아해요? 했지. 근데 하지 마. 근데 앞으로 하지 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는데 애들 둘이 막 싸우고 있더래. 왜 싸우냐 너네들 그랬더니 우리가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강아지를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지 우리가 지금 내기를 하는데 결판이 안 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만 했을 때는 거짓말이 뭔지도 몰랐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 목사님이 가지세요. 목사님이 이 개를 가지세요 그랬대. 웃지 않는 사람 뭔데? 왜 안 웃는데? 여러분 기성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성세대를 본받지 말자. 여러분은 새 시대의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개성 있게. 아멘. alright.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이 모든 게 다 좋은데 우리가 매일 먹어야 살고, 그렇죠? 먹어야 살고 매일 어떻게 돼? 입어야 살고, 그렇죠? 매일 우리가 뭐 필요한 거를 구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먹고 입고 쓰고 또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에? 의식주를 하는 그 활동을 뭐라 그래요? 그걸 경제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경제활동. 이 경제활동이 우리의 그 존엄과 우리의 가치를 받쳐주는 그 토양인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돼야만 인간이 그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는데 여자들이 탈출해가지고 먹고 살 것이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남자들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존엄한 인간이 이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경제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북한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내 말 틀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이 뭐죠? 왜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고. 수술이 뭐예요? 병원에 수술하러 했는데 이 침대에 하얀 이불보가 깔린 침대에 나를 누우라고 하더니 딱 누웠어. 근데 누워서 보니까 젊은이 두 사람이야. 그 인턴인지 간호사인지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이 젊은이가 두 사람인데 이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천장에 불빛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둘 다 잘생겼더라고. 둘 다 잘생겼어. 그래서 내가 농담을 했어요. 두 분이 굉장히 잘생겼네. 그랬더니 막 밀면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여자 간호사가 나보고 잠시 후에 잠드실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내가 여기다가 바늘을 딱 꽂는 거야. 어디다가. 근데 약간 따끔한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어. 그래서 나중에 막 누가 깨워 나보고 일어나세요 막 나를 막 여기 막 이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말고 이럴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어떤 간호사인지 누군지 여자가 막 나를 때려. 일어나래 이제. 마취해서 깨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됐대.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서 이렇게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쭉 흘리더라고. 내가 막 울었어 혼자 누워서. 내가 대한민국 서울에 있으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최고의 기술로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이렇게 정말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깨어날 수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베트남이라든가 무슨 가나라든가 아니면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서 태어났더라면 그래서 살고 있더라면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막 너무 하나님께 고마워가지고 울었어요 내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이거 여기 한 줄 끌 수 있어요 불을요? 이 전기 한 줄 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분이 승만 리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조선시대에 태어났던 분이에요. 이승만은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보다 100배 이상 훌륭한 사람이에요. 몇 배? 10배가 아니고 100배 이상 훌륭한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르단강 동쪽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제자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봉건사회, 왕이 다스리는 봉건사회에서 이 거의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국민의 70%가 노비였어요. 노비. 말이 돼요? 전 세계에서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남의 민족을 잡아다가 노예를 다 부려먹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려먹은 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랑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비참한 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착취당하는 거였어요. 동학 농민운동이 왜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조선이라면
우리가 지금 조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하지 못하고 남학생, 여학생 같이 앉아서 웃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행정의 원님이라든가 뭐 관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이 언제든지 착취당하고 무너질 수가 있고 또 가족이 찢김을 당해서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지 몰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한국 역사를 읽어보세요. 그런 조선에서 특히 그 조선이 또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앞 점령돼 가지고 국민이고 뭐고 하는 인권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이분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한 번도 실험해보지 않은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 자유민주주의 나라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처음 들어봐? 그 자유민주주의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나라 이름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고요. 여러분 아시아 지도를 보면은 다 빨개. 아시아 지도 전체가 다 빨개요. 그 중에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한반도 반쪽이 청색인 거예요. 아시아 전체가 빨간 공산주의인데 한국만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동네가 다 조폭들인데 여러분 아버지만 선량한 시민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인간적 가치를 지켜주는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그때 미국에 1920년대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일 대학교인가 거기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2023년 21세기의 대한민국 사람도 지금 그렇게 하기 힘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정신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의 그 밑바탕이 뭐냐? 바로 성경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지 여러분이 알란가 몰라? 알아요? 북한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북한은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김성주인데 김성주는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김일성이라고 하는 소련군 대위가 김성주라고 하는 애국자의 이름을 뺏어가지고 원래는 김일성이가 아니고 김성주인데 원래는 김성주인데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항일 운동하던 애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라고 변신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소련의 힘을 얻고 북한을 점령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근데 소련의 정치 이념은 뭐예요? 소련의 정치 이념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아니죠.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그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는 스탈린이었어요.
스탈린은 자기 민족 3천만 명을 죽였어요. 3천만 명.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5,150만 명. 여러분 3천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를 죽였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모택동, 중국의 모택동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침략했어요. 모택동, 중국은 지금도 정치 체제가 뭐예요? 정치 이념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모택동은 자기 민족 5천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김일성은 북한 백성 몇 명 죽였는지 아세요? 100만 명. 여러분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역사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를 비교하면 차이가 어때요? 여기가 지상낙원인 거야. 김일성이가 말했던 지상낙원,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 지금도 북한은 쌀밥에 고깃국을 못 먹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쌀밥에 고깃국 먹어요? 못 먹어요? 배가 터져서 안 먹어서 그렇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핫도그도 먹을 수 있고 돈가스도 먹을 수 있고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에?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서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못 먹어. 그래서 먹고 살려고 여자들이 몸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한 현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돼. 근데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를 내가 가보더라도 그 나라의 국제공항은 그 나라 들어가는 그 국제공항은 대개 다 그 나라의 애국자 이름을 따라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프랑스 가면 샤를르 드골 공항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보면은 돈에 있는 얼굴들이 언제 사람이에요? 거기 누구 있죠? 세종대왕, 이율곡, 또 신사임당. 이 사람들 언제 사람이 이 사람들? 조선 지금 이 나라가 조선이에요? 아니잖아. 근데 왜 조선 사람들 얼굴만 박아놨냐고? 왜 대한민국 사람 이름 안 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굉장한 애국자 여러분 알고 보면.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일할 때는 여러분이 저 광화문 광장에다가 이승만 동상 만들어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천공항을 이승만 국제공항이라고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김포공항을 박정희 공항이라고 바꾸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청렴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남긴 것이 이 혁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구겨진 넥타이에 이 몇 기가 벗겨진 버클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에 쿠데타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 다 욕심, 돈, 자기 가족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망쳐먹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청렴했고 이분 때문에 오늘 우리 경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새마을 운동할 때 제가 소년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늙어 보여도 옛날에 예뻤어요. 그때 새벽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뭐 하여튼 빨리빨리 일어나 청소하고, 그때 우리가 게을렀어요. 게을렀는데 이분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해졌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거를, 그때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분이 독일에 가서 돈을 빌려오고 일본에서 돈을 뜯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중공업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기를 폴란드에다가 팔아먹고 또 어디다 팔아먹었죠? 저 아부다비,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무기를 팔고, 이 무기 만들어서 파는 것의 기본 시작이 언제냐?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말할 때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서야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비행기도 만드는데 우리가 아직은 이 전투기의 엔진을 우리가 못 만들어요. 다른 건 다 만드는데 이 엔진은 미국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갈 길은 멀지만은 이 모든 것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적 존엄과 우리의 인간의 개성과 적성을 발휘하면서 인간적인 가치를 누려 살 수 있게 해줬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든든히 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와 김정일이와 김정은이는 국민을 착취하기만 했고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2천만 북한 국민은 지금 사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도 청렴한 분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부인 이름 아는 사람? 예?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정신이야. 자기 나라 국부의 부부의 이름도 모르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에 매몰돼 가지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 할머니의 이름은 프란체스카. 아세요, 여러분? 프란체스카. 이분은 호주 사람이라고 하는데 호주 사람이 아니에요. 호주는 어느 나라죠? 오스트레일리아. 이분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는 그때 우리보다 몇 배의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영부인으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6.25 전쟁 때 그분이 쓴 일기, 프란체스카의 전쟁 일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아들들 6.25 전쟁할 때 밖으로 빼돌리고 쌀 사서 쟁여놓고 쌀값이 하늘 모르게 폭등하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애국자들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군포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도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가치 없는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에, 이게 너무나 자유로운 나라니까 무가치한 인간들이, 다시 말해서 인륜과 도덕을 무너뜨리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성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거짓됨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밥벌이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생긴 거는 인간이지만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회사를 망쳐먹는 사람들, 국가를 망쳐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정치인들이 국가에 해악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직하게 살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정직하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달라. 정직하게 살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쿠팡에서 이 변기 좌석을 하나 샀어요. 변기 좌석.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 변기가 너무 차가워. 근데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변기에 앉으면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또 우리 집 사람이 말하면은 정신없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기 좌석을 이제 쿠팡에서 주문해가지고 거기다 그 전에 있던 걸 떼내고 그걸 놨는데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너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변기 좌석을 했는데 좌석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성의 인권에 좀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쿠팡에 전화를 했어요. 이게 내가 너트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트 하나만 보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좌석 한 세트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트를 빼고 이거를 반품을 하면 돈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배송비가 올라가고 이 물건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쓸데없는 이런 일 함으로 인해서 이 단가가 올라가고 배송비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착해요? 안 착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야. 그 작은 것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앞날이 옛날 말로 말하면 구말리 같은 사람들이야. 구말리가 뭐냐? 앞으로 앞길이 창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앞길은 전 세계가 여러분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상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상이 뭐야? 꿈! 아까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이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술이 좋고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도 일단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찍히잖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사과가 어느 나라 사과인지 아세요? 어느 나라 사과예요? 일본의 후지 사과예요. 후지.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대한민국 사과가 원래 맛있거든요. 대한민국 사과가 세계적인 사과가 될 뻔했는데 못 됐어요. 홍콩에서 한국 사과를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문해서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야. 또 주문했어. 몇 번 주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사과 상자를 배에서 내려보니까 사과 상자 뜯어보니까 사과 맨 위에 있는 사과는 크고 좋은 거야.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과 알이 작은 거야. 그리고 썩은 사과도 있는 거야.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지금은 홍콩이 중국에 속했지만 그때는 영국에 속했거든요. 그 대한민국 사과 상자들을 그 홍콩 부두에 쌓아놓고 대한민국 사과 불매 운동을 벌였어요. 한국 사람들 정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과는 좋은데 한국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사과의 수출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도 뭐 미국 같은 데서 사과를 사보면요, 대개 다 일본 사과예요.
한국 사과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 식품점에서는 한국 사과가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파는 상점에 가면 대개 일본 사과예요. 우리가 인간 가치는 뭐냐? 우리가 정직할 때 인간 가치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고 멋지게 일하려면 정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정직의 기준은 뭐냐? 정직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 정직의 기준은 뭘까요? 정직의 기준은 뭘까요? 이 정직을 말할 때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되거든요. 양심. 여러분, 양심 있어요, 없어요? 짐승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도 약간의 양심은 있어. 약간의 양심은 있어요. 근데 큰 진짜 양심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 내가 친구 것을 훔치고 나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건 양심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의 기준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무엇은 하지 마라, 무엇은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나 자신에게 경책을 하는 것이 내 자신,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게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의 기준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명예롭게 하라. 부모가 욕되게 하고 마음이 행복하면 그거는 짐승인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개성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자기가 하는 짓을 보면 자기의 개성을 알 수 있지. 이름 뭐예요? 울림이 있는 사람이네. 울림 씨, 자기 잘 웃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기 개성은 잘 웃는 사람인 거야. 친구들하고 있을 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혼자 구석에서 책 읽고 싶어요? 웃기고 싶어요? 그럼 그게 개성인 거야. 그러니까 개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개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외향적이다, 나는 사교적이다, 나는 내향적이다, 나는 은둔형이다, 자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개성을 발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난 말이 너무 많어.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지? 그리고 자기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점점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죠? 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옛날에 잘 웃었어. 그래가지고 많이 맞았어. 선배들한테. 지금은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쩐지 몰라도 우리는 선배들한테 많이 맞았거든. 난 잘 웃으니까 이 새끼 왜 웃어? 때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군대를 가는데 해병대 갔거든요. 해병대 갔는데 훈련 중에 얼마나 훈련이 힘든데 난 그게 우습더라고. 그래서 웃었어. 막 훈련 받으면서 웃으니까 교관이 나를 막 때리는 거야. 왜 웃냐고. 나보고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개성인 거야. 그러니까 울림 씨도 그 개성인 거야. 아주 좋은 거야, 그건. 잘 웃고 얘기하고 하는 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살려야 돼. 오케이. Koreans are coming. 한국 사람들이 오고 있다. 그런 기사가 실렸댔어요. 내가 대학생 때야. 그때 뭐냐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일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4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일본을 앞서 있거든요. 그거 기성세대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그런 근면한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창의적인 거, 우리가 창의적인 거 굉장히 본받을 게 많이 있죠. 여러분이 다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조선 사람은 아예 DNA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거짓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짓되게 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고 다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직하게 사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Very good question. It was a very good question.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라. 근데 고세진 씨, 당신은 무슨 노력을 했냐? 그거잖아, 그죠? 제가요, 난 사실 좀 총명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때 내가 항상 반장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세진아, 얘 아버지, 너는 대학을 가지 마라.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대학을 가려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 그랬거든. 근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너는 그때는 인문계가 있고 이제 실업계가 있었어요. 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라 그래. 아버지 왜요? 나 대학 가야 되는데 실업계 가면 대학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놈아, 내가 대학 가지 말라고 했잖아. 깜짝 놀란 거야. It's a news to me. 아니 세상에 이렇게 총명한 아들에게 대학 가지 말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나는 아버지가 대학 가라는 줄 알고 네 그랬거든. 근데 아버지는 대학 가지 말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어디다 집어넣냐? 수도공고라고 있어. 옛날에 마포에서는 수도공고 전기과에다 집어넣은 거야. 전기기술 배워가지고 밥벌이 하라고. 그래서 내가 수도공고 전기과, 지금은 그 개포동이 있어요. 서울의 개포동으로 이사를 갔어. 그 학교가 개도 포기한 동네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기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이 전기 배선이 아주 잘 된 것 같아. 딱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에? 뭐라고? 맞아! 불이 들어오잖아. 맞아, 불이 들어오. 근데 내가 전기과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거는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대학을 안 보내줬는데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대학원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원 2개 나오고 외국 유학만 쉬지 않고 공부해서 외국 유학만 11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대학 총장했고 한국에 와서 대학 총장했고. 그러면 아버지가 대학을 보내준 애들도 대학 총장 못한 애가 수두룩하잖아. 그렇잖아. 나는 아버지가 대학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대학 가지 말라고. 가지마. 아버지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냐?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아버지 나 왜 대학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나라는 다 배운 놈들이 부정부패해. 대학 나와서 부정부패 안 하면 되지. 아버지가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다 패거리 문화이기 때문에 패거리로 해먹어. 그래서 너 혼자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대학 가지 말라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패거리 문화야. 다 패거리로 해먹어. 내가 누구누구 이름을 대지 않겠지만은 다 패거리로 해먹어. 아버지 말이 100% 맞았던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가 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부정부패 안 하고 지금까지 깨끗하게 잘 사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갔지만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대학 총장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 총장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천에 사셨어요. 부천. 그래서 어느 날 부천에 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골목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튀어나오시는 거야. 네가 세진이냐? 그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이고 이놈아, 너는 웬일이냐?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야, 너 우리 창식이는 내가 대학을 보냈는데 이놈 지금 놀고 있어. 그 우리 복숭아밭을 다 팔아가지고 걔놈을 대학을 보냈잖니. 너는 너네 아버지가 대학 안 보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는 어떻게 대학 총장을 하는 거냐? 그래. 그래서 내가 저는요, 아버지가 또 한 분 계세요. 그랬더니 뭐? 너네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살았냐? 너네 엄마가 감춰놓은 남자가 있었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야, 뭐?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아저씨는 그때 창식이가 교회 가면은 비 오는 날 막 진흙 묻은 신발로 교회 들어와가지고서 창식이 시험 공부하라고 데려나갔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는 안 오고, 그래서 난 그냥 계속 교회에서 생활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미국에서도 장학금 받게 하시고 시카고 대학교 등록금이 지금 한 1년에 10만 달러 되거든. 1년에 1억 3천만 원. 어마어마한 거야. 아버지가 돈 대주려면 아버지 정신이 그냥 아버지 정신 돌아버린다고. 비싼. 근데 우리 아버지 신경을 안 쓰니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시카고 대학교에서 7년을 다녔거든. 그럼 그게 얼마야? 엄청난 돈이야. 내가 받은 시카고 대학교 학위가 무지하게 비싼 거야. 근데도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됐구나. 그래, 창식아 불러. 창식이가 방에서 나오니까 창식아 너 이제 교회 가라 그러는 거야. 창식이가 뭐라는 줄 알아? 아버지 이제 늦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가치를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Alright, 감사합니다. Thank you. 제가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젊은이들 이 강의실에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직하는 뜨거운 신앙을 주시며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적성과 개성을 살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가치와 존엄을 멋지게 펼쳐서 한국과 세계에 빛나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빛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거짓된 기성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성세대의 좋은 점은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포제일교회의 젊은이들로서 이 교회의 목사님과 이 교회의 어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지 그 어른들의 본을 받아서 좋은 인물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귀한 강의 Thank you. 해주신 고세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박수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